자, 7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죠. 자, 이번에는 PLSQL 프로그래밍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C나 C++, 뭐 자바 이런 데서 했던 프로그래밍 언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진 않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라클 안에서 나중에 저장 프로시저나 함수 또는 트리거 이쪽에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거든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LSQL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PLSQL 프로그래밍만 따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형태 먼저 볼게요. declare, begin, end 이게 기본 구조고요. declare 다음에는 사용할 변수들을 여기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egin, end 사이에 이쪽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었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다뤄도 되고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 부분 이 부분을 다루면 되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if문, while문 이런 것들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내용들을 오라클 안에서도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실습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94페이지부터 살펴보죠. 자, 얘는 해주는 이유가 나중에 출력할 때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실행하죠. 그리고 뭐 다른 창은 다 닫을까요? 닫고 다시 하죠. 자, 그리고 실행할 때는요, declare부터 end까지 한꺼번에 해야 돼요. 자, 먼저 if문 볼게요. if문은 if 조건식이에요. 그리고 then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하고 기본적으로 바라는 변수를 준비해서요 100을 넣어놓고 걔가 100이면 100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 출력하는 거죠. 드래그해서 실행할까요? 자, 100입니다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HR 스키마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을 써보죠.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뭘 알고 싶냐면은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그 회원, 그러니까 사원 번호죠. 사원 번호가 200번인 사람, 200번인 사람이 일한 지 5년이 지났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해보죠. 자, 변수를 3개 준비했어요. 하이어 데이트, 입사일 뽑아내고 현재 날짜, 그리고 근무한 일수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서요. 자, 셀렉트로 처음에 입사일, 인플로이 아이디가 200번인 사람의 입사일을 하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 이 변수에 이 결과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일을 뽑아냈고 current date 함수 배웠죠. 현재 날짜 뽑고 그래서 wdays는 current date에서 입사일 하면은 날짜의 차이 1단위의 날짜 며칠 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몇 년이 이제 5년이 넘으려면 365를 나누면 연도가 되는 거죠. 그럼 if 입사한 날짜 그러니까 날짜 수 1단위 나누기 365가 5 넘었냐 5년이 넘었냐 그러면 축하합니다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이게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실행을 해야죠. 자, 축하네요. 축하드는 나오네요. 5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if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셀렉트 결과를 변수에 넣는 방법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외에도 나머지 기본적인 연산 방법도 확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문 볼까요? 케이스문은 if문은요 이중 분기죠. true 아니면 false만 있는데 케이스문은 여러 가지로 분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학점 받는 거 있죠? 그걸 케이스문 해볼게요. 점수에 따라서 학점이 이제 학점을 처음에 받았다 치고 77점이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점수에 따라서 A, B, C, D, F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얘를 실행해 볼까요? 자, 방금은 if문으로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쭉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케이스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똑같아요. 결과는 케이스 when하고 뭐보다 크면은 A고 when하고 뭐보다 크면은 B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같은 구문이에요. 저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f문과 if else로 해도 되고 케이스문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케이스문 활용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요 실습 8번인데요 실습 8번 몇 페이지죠? 297페이지네요 책 펴시고 실습 8번 보시면 케이스문 활용하는 SQL 프로그래밍 작성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SQLDB 있죠? 우리 여기 SQLDB 한번 펴보죠. 자, 이 SQLDB를 가지고
자, 고객이요 물건을 구매했잖아요. 구매한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 구매액이잖아요. 총 구매액에 따라서 고객의 등급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고객에 따라서 총 구매액이 1,500만 원이겠죠. 아마 1,500 이상인 고객은 최우수 고객, 1,000 이상은 우수 고객, 1원 이상은 일반 고객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으면은 유령 고객,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BBK 같은 경우는 1,92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최우수 고객, 우리 김범수 같은 경우는 우수 고객, 이렇게 쭉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매한 적이 없으면 유령 고객.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걸 바로 케이스문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SQLDB를 이것저것 써가지고 데이터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실장 실습 1에서 초기화했던 걸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초기화시키고 진행해보죠. 자, 모두 닫고요. 얘 닫고 조절할 필요 없죠. 얘도 연결을 끊을게요. 접속을 해제시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초기화시킬까요? 우리 시스템에서 작업해야 되죠. 그런데 다행히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 다 저장해 놨어요. 이렇게 보면 사용자 만드는 거 있죠. 얘도 이렇게 해놨죠. 해서 얘를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돼요. 시스템 연결하고 실행하면 얘가 SQLDB가 삭제됐다 다시 만들어졌죠. 됐어요. 지금 됐고 닫으세요. 닫고 그 다음에 열기에서 C 밑에 SQL이죠. SQL 밑에 SQLDB.SQL 얘를 실행하면 되죠. 실행. 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연결 먼저 할게요. 오른쪽 보시면 얘는 어디죠? SQLDB. 여기다 연결해야 돼요. 실행. F5키 눌러야겠죠. 그러면 다시 잘 만들어졌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초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SQLDB에서 워크시트 열고 작업하죠. SQLDB. 자, 실습 8번 진행하죠. 자, 먼저 바이 테이블에서요 구매액이 높은 것부터 정렬할까요? 그래서 구매액은 썸의 프라이스 곱하기 어마운트죠. 그리고 그룹 바이 기억나시죠? 그룹 바이를 해서 오더 바이로 이렇게 하면은 구매액이 높은 부분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5명이 나오네요. 구매액이 높은 사람부터 쭉 나오고요. 자, 그런데 구매액이 높은 사람의 이름까지 나올까요? 이름까지 나오려면 이너 조인 해서요. 어디죠? 이름은 어디 있어요? 유저 테이블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테이블과 이너 조인을 해서 출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름까지 같이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건 유령 고객이 안 나왔죠. 전부 다 나와야 되죠. 회원이 안 나온 회원이 나오니까 안 나온 것도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인이 안 되는 것도 나오는 거는 라이트 조인, 그러니까 아우터 조인이었죠. 근데 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냐면 유저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바이 테이블이 왼쪽, 유저 테이블이 오른쪽. 여기 있는 거 회원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아우터 조인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자, 요걸 실행해야죠. 다시 얘만 실행해죠. 얘를 실행해서 결과물이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실행이 됐어요. 제가 요걸 누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실행된 거였어요. 자, 닫고. 자, 라이트에서 이건 뭐냐면요. 널 값을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널 값을 이거 그냥 두면은 널 값이 기본은 위에 먼저 쌓여요. 저는 지금 유령 고객을 밑에 하려고 널 값을 밑으로 보냈습니다. 됐죠? 그런데 유저 아이디가 널났네요. 유저 아이디도 나오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u.useid, 그러니까 b.useid가 그러니까 u.useid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 파일을 u.useid로 그룹 파일을 해야겠죠. 자, 실행해서 됐죠. 이제 아이디까지 나오고, 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고객들에 대해서 됐고, 자, 이제 케이스문으로요. 케이스문으로 뭘 만들어야죠? 아까 우리 계획했던 대로 해야겠죠. 케이스문으로 이 결과 케이스 이게 썸 프라이스 곱하기 어마운트가 1,500 이상이면 최우수, 1,000 이상이면 우수, 일반, 그렇처럼 이제 else 하면 유령 고객. 이렇게 케이스문까지 붙이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결과가 잘 나왔죠. 그래서 아이디, 이름, 그리고 구매 액수와 고객 등급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문을 활용해서요 실제 고객의 등급까지 분류하는 예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조건문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반복문을 살펴보죠. 교재는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 반복문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역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줄게요. 화면 출력하게끔 하고. 자, 먼저 디클리어에서 1에서 100까지 더하는 거 지금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 많이 짜봤죠. 그래서 초기값 i가 1부터 증가되게끔 했고요. 볼게요. 합은 누적될 값이죠. 그리고 i가 100보다 작은 동안에 while loop and 얘가 end loop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셨죠? while문은 while 얘가 참인 동안에 루프와 end 루프 사이를 계속 반복한다. 자, 합에다가 i가 1부터죠. 1 더하고 i 증가하고 i놈이죠. i놈 2 증가하고 2 더하고 i놈 3, 4, 5 이게 100까지 쭉 더하죠. 100보다 100까지 더하고 101이면 빠져나와서 출력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자, 이러면 5050이 잘 출력이 됐어요. 자, 같은 구문을요. for문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while문 쓸 수 있듯이 for문은 이렇게 써요. for i놈하고 in 쓰고요. 1 땡땡 100 하면 1에서 100까지 계속 반복돼야 돼. 1을 여기다 넣고 돌고 2 넣고 돌고 이렇게 쭉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는 필요 없죠. 여기서 1, 2, 3, 4가 이 for문에서 증가하니까 for, loop, and loop 이렇게 사용하시면 방금 위의 구문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5050이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자, 두 개를 활용해서요. 반복문 활용해서요. 이번 예제는 조금 길게 하죠. 이렇게 예제는 이걸 하고 싶어요. 뭐냐면 1에서 100까지를 더하긴 더해요. 그런데 7의 배수는 안 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까지 더하고 7은 안 더하고 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컨티뉴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티뉴 이 부분에서 만약에 i가 7 모두가 뭐죠? 나머지 값 하면 되죠. 7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라는 얘기는 7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8로 넘어가고 더하진 않아요.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컨티뉴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컨티뉴 의미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하나 조건을 달고 싶어요. 쭉 100까지도 하는데 만약에 1000이 넘으면요. 그만하고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하는 누적 값이 1000이 넘으면 그러면 if 합이 1000이다. 그러면 이것이 쓰면은 이 반복문 있죠. while문을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겠죠. 이게 지금 continue와 이그짓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실행해 보시면 자, 나오네요. 아이고, 조금 길게 할까요? 자, 1029래요. 자, 1, 2, 3, 4, 5, 6 더하고 7 넘어가고 8, 9, 10, 11, 12, 13 더하고 14 넘어가고 이렇게 쭉 더한 거예요. 그러다가 1000이 넘었을 때는 빠져나온 게 이 값입니다. 자, 이미 이해 가셨죠? 사실 결과보다는요, 이 문법, 사용법을 익히라는 의미에서 냈고요. 자, 고토문을 쓸 거 있는데요. 고토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볼까요? 아까 이그짓 대신에요. 고토하고 여기 지정하는 데 있죠. 지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면 요 지정한 곳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까 이그짓과 사실 효과가 동일해요. 이그짓은 여기서 반복문 빠져서 일로 왔듯이 여기서는 요 고토에 만나면 고토의 지정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결과는 사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자, 고토문도 가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시정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시정지는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잠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dbms 락.sleep 하고 초단위를 쓰면 5초간 멈춘 다음에 진행돼요. 이 초단위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1, 2, 3, 4, 5초 후에 이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dbms 락.sleep을 사용하시면 멈췄다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04페이지 오라클의 예외 처리를 살펴볼게요. 얘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잘 기억해 놓을게요. 자, 오라클에서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요.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외 상황이 무슨 오류랑 비슷한 거죠. 오류랑 비슷한 게 나오면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예외 처리 방식은 두 가지예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예외예요. 오라클 내부에서 이미 정의된 거. 하지만 오라클에서 정의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오라클 예외 처리 볼까요? 오라클에서 정의되어 있는 오라클 예외 처리인데 우리가 지금 PLSQL과 관련된 것은 약 20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 표 보시면은
표 7-1 보시면요. 요게 바로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예외예요. 그래서 예외 이름은 access into null. 정의되지 않은 객체의 값을 대입하려 할 때, 그럴 때는 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잖아요. 예외 이름 이렇고. 그리고 뭐 많이 할 만한 게 no data find. 그러니까 셀렉트만 했는데 0건, 그러니까 조회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오라 01403이 나오고 SQL 코드도 비슷해요. 얘는 비슷한데 번호 비슷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되게 붙어요. 약간 가끔 다른 거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눈에 많이 익혀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차피 이것들 오류를 많이 확인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행위 셀렉트문이 2건 이상만 반환되면 too many rows 해서 오라 0142 이런 것들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예외 처리, 오라클 예외 처리 PLSQL에서 처리하려면요, exception 문구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exception에 when 예외 처리, 아까 no data find문 이런 거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 보죠. 예외 처리. 여기 보시면요, 여기죠. 자, 먼저 그 테이블 열을 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요것도 좀 기억해 놓을게요. 우리 이런 변수명을 지정하는데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시면 유저 테이블의 유저네임 열 있죠. 얘랑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데이터 타입이 제가 요걸 찾아서 직접 뭐 이게 뭐였죠? 뭐 엠바차토 10이었나요? 그걸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도 유저 테이블의 유저네임의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은 자주 쓰는 거니까요. 기억을 좀 해놓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셀렉트에서 방금 유저네임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김 퍼센트는 뭐냐면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을 조회해서 이 변수에다 넣겠다. 그리고 김씨 고객 이름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게 한 명이야지 변수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한 명도 없으면 넣을 게 없죠. 그렇게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아마 김씨가 여러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exception, 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안 넘어가고 오류가 발생해서 exception 일로 넘어가서 when no data find, 데이터가 없다면은 얘가 출력되고 too many rows, 아까 앞에서 봤죠, 표에서. 그러면은 얘가 출력되는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렇죠. 그럼 김씨 고객이 2명 이상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김씨 말고 뭐 다른 성 볼까요? 없는 사람 하면 됐죠. 김씨 고객이 없습니다. 아, 우씨죠. 이거 우씨라고 바꿔야죠. 우씨 고객이 없습니다. 우씨 이름은 이렇고 됐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명 있는 거 해볼까요? 바비킴은 한 명이니까 바시는 하나고요.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익셉션으로 안 넘어가겠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죠? 바시 고객은 바비킴입니다 하고 예외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요 예제 형식대로 익셉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예외 처리인데요. 사용자정의 예외 처리는 사용자가 우리 직접 예외 처리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형식 볼까요? 예외 변수하고 익셉션에서 변수를 만드는 거죠. 익셉션 변수를 만들고 요 변수랑 얘랑 이름이 같으면 돼요. 여기서 그랬고 프로그마 익셉션 언더바 이닛으로 하고 요 SQL 코드 발생될 SQL 코드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익셉션 내가 직접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예를 통해서 보죠. 아까랑 같은 예인데요. 아까 고객이 너무 많잖아요. 김씨 고객이 너무 많으면은 처리하는 건데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제가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유저 익셉션에서 익셉션을 만들고 프로그마 유저 익셉션 인쇄 제가 만든 요 익셉션을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142가 아까 too many rows,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반환되면 아까 표에 나왔죠? 그 SQL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실행하면 아마 김씨가 2명 이상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익셉션 중에 아까는 오라클에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익셉션 이렇게 실행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김씨 고객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만든 거를 실행하게끔 예외를 내가 만든 예외로 실행되게끔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요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었죠. 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제가 만들 때는 어떤 때 주로 많이 쓰이냐면요, 오라클은 오류로 안 쳐요. 하지만 저는 이걸 오류로 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삭제라는데요, 삭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오라클은 오류 아니에요. 그냥 0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오류가 아닌데, 저는 그거를 삭제가 안 됐다면 그걸 오류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로 처리하고 싶다면은, 자, 먼저 제로 딜리트, 이거 제가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먼저 익세션 변수를 준비해 놓고, 자, 이거는 그냥 무명시라는 걸 한번 조회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할 때 쭉 삭제하면은 오라클은 예외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강제로 예외를 2%예요. SQL 요게 이제 이 내부적인 커서라거든요. SQL not found 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앞에서 쿼리한 결과가 not found, 결과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건도 안 지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raise하고 zero delete, 방금 내가 준비한 예외를 발생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도 삭제가 안 되면은 이 부분이 실행되게끔 하고, 이 제로 딜리트를 익셉션으로 아까 만들면 when 제로 딜리트 만들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한 명도 안 지워졌다 그러면은 여기 not found 얘가 true가 되죠. true가 돼서 제로 딜리트 익셉션이 발생돼서 익셉션에 제로 딜리트 이 부분이 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코딩하기 나름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가 없음, 안 지워졌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됐죠? 이제 이렇게, 원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워지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 안 하지만 제가 강제로 오류가 발생되게끔, 오라클에서 제공하지 않는 오류죠, 그거를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면 오라클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류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메시지만 보였는데 오라클 오류인 것처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raise application error 이렇게 하면요 오라클 오류처럼 처리돼요. 그리고 이 번호인데요, 이 번호는 마이너스 2만번부터 2999번까지 여러분이 할당하면 돼요, 여러분 맘대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띄우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클리어하고 하죠. 클리어하고, 자, 실행하면 그쵸, 오라클 오류처럼 나오죠. 그래서 오라클 오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오류를 오라클 오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싶다면 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09페이지에 동적 SQL을 볼게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동적 SQL은요 말 그대로 SQL문을 고정해 놓지 않고 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execute immediate 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QL문을요 변수로 문자열로 쭉 준비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문자열로 준비해 놓고 execute immediate 하면은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필요하면 여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고요. 되셨나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은 백들사 뭐냐면 EJW 은지원일 거예요. EJW라는 사람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키를 쿼리하는 건데, 그때 v 언더바 SQL 쿼리문에 넣는 거 아직 실행된 상태 아니죠? 그 쿼리문이 아니라 그 변수에 넣는 거죠. 문자열 변수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때 실행되는 거예요. 이때 이 쿼리를 이때 실행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나중에 이 데이터 값을 계속 변환되게끔 프로그램 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적 SQL이 필요합니다.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거, 이게 동적 SQL. 예를 하나 들어보죠. 310페이지 예를 보면요, 테이블 생성하는 구문인데요, 이게 어떤 예냐면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이름이 늘 실행하는 날마다 달라야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우리 그 테이블 이름을 고정해 놨잖아요. 고정한 게 아니라 연, 월, 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이 PLSQL을 실행할 때마다 연월일을 찾아와서 그 연월일에 해당하는 이름에 myTBL 언더바 연도 월 일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여기다 고정시켜 놓지 않고 동적인 SQL로 VSQL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execute immediate 하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테이블이 생성됐어요. 그 날짜에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실행하면 지금은 오류 나겠죠. 다음날 실행하면 다른 테이블 또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연, 월, 일을 뽑아낸 거죠. 현재 연월일을 뽑아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동적 SQL 활용은요, 앞으로도 종종 쓰여야 되니까 기본 사용하는 방식, 기본적인 것은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을 마쳤는데요. 7장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이해가 좀 덜 되셨으면 꼭 책을 공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을 마치겠습니다.